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러한 이런 자리가 되고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심장 초음파 울트라사이트라는 회사에 제가 어제 요즘아 그룹 코리아라고 지난번에 네. 했던 그 회사를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뭐 했냐면 모임. 한국과 이스라엘 수교 61주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을 한국과 연결을 시켜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레이 관련 이제 최첨단 기술, 뭐 나노프라는 회사에 SK텔레콤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했는데, 어제도 또 두 개의 회사가 이스라엘 벤처 기업하고 국내 코스닥 상장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투자 계약. 그걸 하는 거를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총리 말고 전임 총리, 바로 직전 총리가 직접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전라북도 새만금이잖아요. 새만금에 뭐 1억만 평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3천만 평을 스마트팜, 바이오, 우리나라 최고의 단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김관영이더라고요. 김관영 그 전북도지사가 직접 이스라엘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력 관계를 해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담수 생산량 1위래요. 담수가 뭔지 아세요?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로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가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이스라엘이 굉장한 농업군가 있다는 아세요? 네, 최첨단 기술도 있지만 엄청난 농업 생산에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새만금에 어마어마한 그 바다를 메꾼 그 토지에다가 그러한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김한영 도지사, 전북 도지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뭐 정책실장인가 하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뭐 장태평일까 하여튼 뭐 그림도 오시고 하여튼 뭐 여러 관계자 들어와가지고 어제 기념해서 갈라 디너 쇼가 있었습니다. 쇼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4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해서 여기를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 제가 지난 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요즘화에서 이제 펀딩하고 또 우리나라와 연결을 시킨 기업들도 있고 안 시킨 기업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이제 스타트업 최첨단의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연결된 그런 기업들이 이제 현재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뭐 상당수가 영입분에 투자하셨어요. 그게 이제 요즘 이제 AI가 난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이 셀바스 AI라는 회사가 아주 이슈입니다. 이 회사는 고사 상장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39,000원 뭐 했던 주가가 엄청나게 갔었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 AI 챗봇 저기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갔었냐면 38,000원 38,000원 같은 게 지금 19,000원 이하네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문제는 이제 이 로봇가 쉽게 말하면, 인간은 보통 뭐 IQ가 150이다 뭐 170이다 뭐 200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인 로봇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대신하게 되면 얘는 인공지능 그 IQ가 2,000이 되고 3,000이 되고 10,00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및 파장에 대한 염려,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컨트롤을 할 거냐. 아시다시피 그 황우석 박사가 예전에 인간 배아세포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금지시켜놨습니다. 그죠? 그와 똑같이 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지금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미 사실은 우리 생각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밥하고 번역기라고 했어요. 구글 번역기라고 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의 어떤 그 언어를 문자적인 언어들 아니면 음성적인 언어들을 로봇 안에 이제 컴퓨터가 새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그래 그런 어떤 부분들의 시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계속 체크를 했었고, 그래서 3년 전쯤이었죠. 그 아이밍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 회사는 어느 플랫폼이다. 근데 한 10년 뒤로 생각을 해라. 이거는 그 대신에 시간이 길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길면 그 배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투자 성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회사도 지금 이제 이 시대를 맞아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절차 과정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울트라사이트라는 이 회사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과 그 다음에 울트라사이트라는 회사가 심장 초음파를 진단하고 서칭하고 하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믹싱이 되는 기술적 전략적 제어를 했다라는 게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셀바스 AI라는 회사가 14,280원에 주주배정 유상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권리락이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4,280원인가? 하여튼 최종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뭐 2만원 정도 하니까, 그죠? 한 30% 정도 스칸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권리락, 그러니까 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그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 시기는 지나왔어요. 이제 끝났고, 문제는 이제 이 정도 와가 있는데, 만약에 청약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청약률이 300%, 400%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유상증자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대성공을 하겠죠. 그럼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예, 미친듯이 날아갑니다, 이거. 왜요? 회사에 돈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차용했던 돈들 있죠. 그것도 갖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R&D 개발자금도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회사는 준비가 다 마친 상태. 제일 빨라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이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뭐 주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회사 검색 언어를 셀바스 AI라는 회사 검색 언어를 쳐서 들어가 보면 뭐 검찰에 피의자들 진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대신 수기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이 돼요. 이미 계약이 됐어요. 매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셀바스 AI 엑스포에서 최근에 AI 엑스포가 열렸었습니다. 며칠 지난주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 엔진을 적용한 셀비 노트 3.0이라는 AI 신제품을 공개했다. 셀바스 AI는 오늘 5월 10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6회 국제인공지능 대전 AI 엑스포 코리아 2023에서 신제품을 공개한다. 이번 주에 이미 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출력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뭐 때문에 제가 이걸 출력했냐면 이 셀비노트 3.0은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기록 및 저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AI 음성 기록 솔루션이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지금 내가 지금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그대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이 솔루션을 거치면 이렇게 출력을 해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검찰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겠죠, 그죠? 왜 그 사람 음성 그대로를
이제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그래서 셀비 노트 3.0에서는 셀바스 AI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엔드-투-엔드 엔진이 적용되어 인식을 향상을 위한 학습 기간이 단축되었다. 파일은 물론 폴더 단위 일괄 음성 기록이 가능하여 대규모 파일 인식을 필요로 하는 수사, 조사 기관에서의 사용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이를 토대로 셀바스 AI는 기존 셀바스 노트 2.0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규모 법률 회사 상담센터 등 법률 상담 시장에서의 확장을 준비 중이다. 엄청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수고롭잖아, 솔직히. 또 옮기고 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사업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더 존 비전 혹시 기억나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실에 회사가 다 격리들이 있어요. 그 격리들이 기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업무 프로를 대신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더 존 비존인가 하는 그 코사 상장사예요.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났죠. 왜? 지금은요, 전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 관공서들이 다 그 프로그램을 탔어요, 지금. 그와 똑같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파고, 근데 이게 어때요? 계속 뭐가 일어나나요, 이게? 구독 경쟁. 이해되시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심장 초음파, 제가 조금 슬픈 소리 당했습니다. 제가 5년 뒤에 이제 심장 수술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제가 심장 수술하고 25년 만에 처음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셀바스 울트라 사이트를 알다 보니까 내가 그 영상을 봤더니 역시 울트라 사이트는 훨씬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기대 동산병원에 최첨단으로 돌아와 있는 그것조차도.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 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심장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심실, 심방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리다 닫히다 면 이게 열리다 닫히다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열리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럼 막 이렇게 우리 저 간호사시니까 너무 잘하시겠지만 이게 혈류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열리다 닫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박살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반연구가 아니고 연구 판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연구 판막인데 단점이 뭐냐?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금 25년을 썼단 말이에요. 제가 30대 초반에 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 판막에 근육이 생겨났대요. 근육이. 쉽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살 같은 게 붙으면서 근육이 붙어가지고 이 조금 협착이 됐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수술 나타나면 보통 60대예요. 그러다 보니 연구 판막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60에 했다. 거의 한 90%가 60이에요. 60대에 보통이에요. 심장 이 승모판이나 아니면 뭐 부정맥이나 뭐 이런 다양한 수술들 하는 거의 60대에 하는데 그러면 30년 수술 있으면 연구 판막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90까지 뭐 그런 문제 없잖아. 그렇게 하는데 저는 30대 초반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 뇌 세포 배양을 통해서 할 수 있대요. 훨씬 더 좋아졌고 근데 지금 한번 더 재야 된다. 그래서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었는데 확답을 듣고 와가지고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직접 이걸 보니까 이만큼 이제 과거에 제가 30년 전에 동산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하면서 1년 동안 발견을 못한 거를 1년 만에 발견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류가 이제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그걸 해결한 게 울트라사이트라는 회사의 심장 초음파 진단 기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못 찾아요. 전문가가 아니면은요, 개인들도 못 찾아요. 이 심장 초음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심장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여기다 이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못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로 움직여라. 좌로 우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트라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심장 초음파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어디로 움직여라.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진단이 나와요. 혈류량과 당기는 현재 뭐 부정맥이다. 그 심장 초음파가 이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뭐가 없어져? 우리 뭐라 하는 거죠? 뭐지? 심장 초음파 전에 하는 그 뭐라 하는 거죠? 심전도. 이제 심전도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 사진을 보고 누가 판단한다고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했다. 그게 울트라사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랑 쉽게 말하면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셀바스야라는 회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뭐 금융, 교육, 뭐 헬스케어,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러한 융합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부스를 구성했다. 셀바스 AI 측은 셀바스 AI 다양한 도메인 전문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도메인별로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상용화 및 수입화하고 있다. 그래서 뭐 등등.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래하는 뭐 AI 셀비, 싱잉 보이스. 여기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자, 마침내 드디어 삼성도 내놓은 AI 초음파 시장 진출, 본격 무료 솔루션을 확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울트라 사이트를 제가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몇 년 안 남았다. 원격 진료는 무조건 우리가 아무리 뭐 간호사들이 거부하고 의사들이 거부하고 세상 없어도 원격 진료 시대는 온다 안 온다? 온다. 100%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미래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인 키워드, 기술, 솔루션 또는 소프트웨어 앤드 하드웨어가 무엇일 것이냐, 거기에 우리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투자예요. 제가 어제도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그 투자 전문가들도 많이 왔어요. 기업가들도 많이 왔고요. 투자 전문가들도 많이 왔는데, 제가 오늘 사모님 마침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망한 꼭 좀 제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기업이 있으면은 저랑 요즘하랑 연결을, 이스라엘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이렇게 반도체나 기술이 좀 이렇게 더 필요한 그런 경우에 많이 또 그런 기업도 아실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소한 어떤 그런 연결, 만남이라 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반드시 이리 와. 요게 길이야, 길. 요래 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현재란 말이죠. 그럼 어디서 계실래요? 다 남들이 해먹는 여기 계실래요?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 있어요, 여기. 먼저 가가지고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누가 나를 부자로 만드느냐? 말씀드렸죠? 시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야 돼. 시대가. 요게 답이에요. 항상 요게 답이에요. 이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꾸준히 견디를 해가다 보면 분명히 걸리는 날이 와요, 안 와요? 100% 와요. 반드시 와요. 제가 25년 이상을 해오면서 반드시 이게 오더라. 뭐 미친놈 또라이들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전기차들 갈 때 미친놈 아이가 지금 차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가 된 게 불과 2013년에서 2년 전입니다.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막 이렇게 5만원, 4만원 주가가 막 20몇만, 30몇만 갔었죠,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전기차 시대가 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어제 이제 또 만난 분 중에는 중앙일보 논설이 형이시고, 제가 어제 공교롭게 대구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구 경명여고에서 이제 서울 이화여대를 가셨더만요. 그래가지고 활과학번인데 이과로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3학년에 자퇴를 하고 다시 시험을 쳐가지고 이과로 들어갔대요. 전문가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지금 요즘하고 코리아에 부산하고 있는 분이 대구 멍멍경으로 나왔더라고. 경영이고 시청장에 경영을 나와가지고 그런 분을 만났고 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중앙일보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논설위원회 있으신 분이 대고대 출신이라고 대고대 출신이신데 이상열이 논설위원회이시더라고요. 그분들 만났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대라 하면은 뭐 한양대 엄청나게 알아주죠, 그죠? 한대 공대를 뜻하는데 이제 한대 공대 이제 기술지주회사에 이제 총괄 본부장으로 계신 분도 저 인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또 이제 처음 만나봤는데 어제 이제 이런 분도 만났어요. 영국계 펀드, 영국계 사모펀드가 한국에 진출했어요. 그 대표가 여자더라고요. 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대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본사는 영국에 있고 한국에 이제 그 지사인 한국 대표인데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름을 이렇게 보고요. 나는 여자분들이 다 앉을 줄 몰랐거든요.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겠죠. 그 여자분이 있어요. 이거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시대가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리고 조부모가 있죠.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자 이름으로 김장훈이야.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 왜 된 줄 아세요? 친하게 지냅시다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 김을요 금으로 바꿔요. 제가 은장문도 아니고 동장문도 아니고 금장문이야. 이 여자분은. 이 양반은 전도가 창천하신 분이에요. 보통 실력가가 아니에요. 여자 이름을 장문으로 시키기가 절대 쉽지 않겠죠. 쉽게 말해 애햄께나 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이해되세요? 그런 어떤 그 가문의 어떤 영적, 육적, 경제적인 DNA를, 삼인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미경이라는 이름 참 흔해요. 근데 이게 김이경이 눈물 바가지거든요. 예. 예. 김이경은 눈물 바가지입니다. 남편 애기 이름이거든요, 이거. 네, 이 바람둥이를 만날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경이면은요, 이 남편을 미리 살릴 이름이에요. 이게 서미경이면요, 이게 박미경이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게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름이 그런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울트라사이트 투자할 적에 전 세계 초음파 시장의 약 한 2.7%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어디서 만드느냐? 삼성이 IMF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강좌를 통해 듣게 되는 메디슨이라고 아세요? 메디슨이 부도가 났습니다. 97년도 IMF 때. 그래서 그거를 삼성에서 인수했어요. 왜 인수했을까요? 시장 지배력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메디슨이라는 그 회사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계들을 다 장비를 지원하는 유통 구조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파산한 거예요. 부도가 났어요. 그러자 그 메디슨을 인수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걸 인수를 하면 누가 앞으로 해나요? 100% 지분을? 이름으로 이재용이 앞으로 왔다니까. 그래서 그 회사 지금 현재 삼성 메디슨입니다. 사명이. 그래서 삼성 메디슨에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무슨 기업으로 간다? 바이오 기업. IT 플러스 BT의 기업으로 간다. 그 여기에 얘네들이 지금 이 AI 솔루션, 인공지능 이 얘기가 지금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로 내놓은 AI 초음파 시장을 진출한다는 이제 원격으로 솔루션 확대해가지고 셀바스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2028년 140일 약 19조 규모로 성장하는 초음파 시장에 진출한다. 향후 AI 초음파 의료 시장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그러니까 셀바스 AI가 모회사고 헬스케어가 자회사더라고요. 글로벌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 기업인 바로 울트라사이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원하는 얘네들이 판매하는 아까 여기 지금 말씀을 이제 했잖아요. 셀바스 여기서 이제 그 셀비 노트 3.0 이 들어가는 여기에 만약에 병원이다 이해되죠? 그럼 누구 것을 팔까 솔루션을 당연히 울트라사이트 것을 가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셀바스가 울트라를 잡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울트라가 세계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인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셀바스 AI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AI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솔루션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회사를 이렇게 잡았더라. 그래서 울트라 사이트는 초음파 사용 경험이 없는 의료진이 AI의 안내에 따라서 쉽고 정확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고 고품질의 진단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다. 개발 완료됐어요. 그죠? 지금 현재 FDA 접수되고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나오면요. 전 세계로 이게 뻗어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FDA라는 거는 뭐냐? 이런 거예요. FDA가 통과가 됐다. 라는 것은요. 곧 무슨 의미냐? 시장성을 의미해요. 시장 확대. 시장성을 의미해요. 무조건. 안 그래요? 시장성은 곧 뭔가 이게? 돈. 이해되시죠? 이렇게 의미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오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계 이미 EU는 받았어. 유럽인도 받았어요. 이미. 작년에 받았고요. 받았고 요것만 현재 지금 신청대가 있는 상태. 이거까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날개 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훨씬 요번에 이제 이런 얘가 제가 말씀드렸죠. 루닛이라는 회사가 엑스레이입니다. 그냥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이야. 판독 AI 솔루션. 이게 FDA 승인이 나버렸어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난달에 FDA 승인이 났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폭증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9,000원 하던 게 지금 7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 FDA 승인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파동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예요? 미리 선망하는 선행지표죠. 그러다 보니까 장래에 단기순이니까 매출이 급증을 할 것에 대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볼 적에 물론 단기순이익도 중요해요. 영업이익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매출이 정말 중요해요. 매출은 곧 뭐예요? 시장 지배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매출이. 그럼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자 이런 거잖아요. 100억에서 1% 남기는 거하고 1000억에서 1% 남기는 거하고 중간 차이가 나죠.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진짜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이거 안 커지면요. 이거 뭐 프로테인 늘어봤자 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울트라 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은 지난해 유럽에서 CE 마크 EU 인증을 받았고 영국에서 UKCA 마크를 획득하였으며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AI 의료 영상기기와 진단 프로세스 의료진의 오진을 줄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45분 정도 소요되는 뇌 MRI 스캔을 단 몇 분간의 스캔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시간만 줄이는 뿐만 아니라 오진 나요, 안 나요? 엄청난 오진이 납니다. 사람이 보면.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 얘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갈라디너 쇼에서 AI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문제는 이 AI 인공지능 이 솔루션 IQ가
2천만 대면 어떡할 거냐. 그것이 이렇게 인간이 지나칠 정도로 있게 된다는 건 굉장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를 연구했던 제가 저번에 뉴스 방에 한번 올린 게 있어요. 뭐 미국의 어떤 처음으로 AI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완성까지 시킨 사람이 중단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발표한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동전의 양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절돼야 안 되겠나 이랬습니다. 아무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아시아태평양지 AI 의료 영상기기 시장의 성장이 빠르다고 전망했다. 이 지역은 방사선 전문기기의 업무량 증가, 의사 대 환자 비율 저하, 새로운 AI 솔루션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글로벌 기업인 GE 헬스케어가 AI 영상기기 캡션 베스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를 인수하면서 AI 초음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삼성 메디슨도 지난 3월 제38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서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와 AI 진단 보조 기능들을 소개했다.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기계는 다 삼성도 만들어. GE 헬스케어도 만들어. 문제는 이거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메인 핵심 엔진이라는 거지. 그냥 봐가지고 안 되잖아. 그죠? 진단하고 분석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들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바로 그거. 그래서 여기에 셀바스 AI는 AI 기술 기반으로 군 이동 원격 진료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게 사실은 2021년 울트라사이트 대표이사가 한국에 왔을 때 군 원격 의료는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이제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한계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 급속도 이송 중에 이라는 원격 의료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울트라사이트 사전용을 통해서 군을 비롯한 민간 실버 시장으로 AI 원격 의료 솔루션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런 세계적인 첨단의 어떤 기술들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바로 이 나라. 그럼 이거를 연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복을 받았다고. 이거를 연결을 시킨 사람이 이원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디 출신이라고 해요, 제가? 대구.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스라엘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도하시겠다고 엄마가 아들만 데리고 이스라엘 이민을 가셨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까지. 그리고 이거 한국말도 좀 어눌한데 어제는 진짜 잘하더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갔다 왔대요. 아주 그런 부분에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랍비라 그러죠? 확실한 유대인이에요. 완전 유대인이고 이중국적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 확실한 랍비더라고요. 아무튼 신앙도 굉장히 깊더라고요. 울트라사이트 실시간 AI 가이던스 기술이 더해지면서 교통이 불편한 상간, 오지 의료기관, 구급자 등에서 획득한 음성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응급 의료기관에 전달해서 양방향 의료 지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그죠? 여기에 울트라사이트가 이미 이런 것들을 시연을 했던 이거를 더욱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솔루션이 서로 조인트 벤처가 됐다 이 말이죠. 그게 셀바스 AI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원격으로 필요한 음성, 영상, 인식 등이 접목된 이동형 원격 의료 솔루션, 음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의무 기록 작성이 가능한 셀비 메디보이스, 원격에서 화상으로 진료가 가능한 화상 장비를 갖추고 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의료 영상 시스템 등 신규 라인업을 확보했다. 다비드 보트만 울트라사이트 대표는 심초음파 검사는 습득하는 데 수년이 걸립니다. 고도의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가 부족하다면서 울트라사이트의 실시간 가이던스 기술로 더 많은 의료진이 심초음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면 심초음파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박민철 셀바스 AI 대표는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중심에서 AI 본격 의료 분야에서 확대하기 위한 준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고려한 AI 기술이 초거대 AI 및 신기술, 글로벌 신기술 융합을 통해서 AI 의료 분야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를 보고 셀바스 AI라는 주식을 좀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주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장투 길게 보고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요번에 이제 삼자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주주 배당 유상증자 우리 540억이라는 돈이 들어요. 이 셀바스 AI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들어가면요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유상증자를 받는 것도 괜찮지만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전임 뭐 이렇게 사람 이름들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전 총리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요 전 총리분이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요 벤처 사업가였어요. 벤처 사업가가 나가지고 회사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겠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했더라고요. 세 번째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3대 이스라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느낀 점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분단 국가라든가 뭐 전쟁 국가라든가 나라가 없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1948년에 같이 독립을 한다든가 많은 닮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가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가장 위대한 교육을 매달하는 걸 한 번 더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맞아야만 한다. 반드시 맞아요. 매보다 위대한 교육은 없다. 제가 지금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녀들 때리십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물론 저처럼 맞으면 학대해야 돼요. 살아온 날수에 곱하기 10대를 해야 맞은 대수야. 제가 이 머리 이렇게 깎으면요, 한 54개쯤 머리가 바꿔놨어요, 제가. 하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니까 천국이더라고요. 두들이 패는 별로 없어. 그 정도 패는 것도 아니야. 새벽 2시에 있잖아. 그 추운 겨울에 있잖아. 대문 딱 열어주면 늦게 열어줬다고요. 술떡이다 돌아오시는 아버지 발을 바로 잡고 따준다. 팬 입고 나가면. 거기다 눈에 띄는 거 아버지가 약방매 잡고 막 덩어리 막 이제 막 맞아볼래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오늘날 결국에는 뭐냐 생존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오늘 사실은 화두를 가지고 하고 싶어요. 생존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걸 느꼈는데 이렇답니다. 우리나라의 시 15살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15세는 뭐예요 지금? 중2 아닌가요? 그죠? 근데 중2짜리가 그룹을 지도를 하고요. 몇 살? 11세짜리. 이 그룹을 지도를 하고 PPT를 하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사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실패를 격려하는 사회. 실패를 꾸짖지 않고 실패를 격려하는 사회. 야, 어쩌면은 실패를 격려한다. 이게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전임 총리가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제 평생에 60년 동안 한 번도 실패를 격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으신가요?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 실수와 실패는 천차예요.
네? 어느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실수가 무서운 거예요? 실패가 무서운 거예요? 맞죠? 실패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실수는 과정이지만 이건 결과예요. 그죠? 실패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워요. 왜 실패를 경계할까라는 거죠. 저 많은 생각을 내려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어제 이제 성령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달란트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하고 다시 극복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미 달란트를 다 내재시켜 놨다는 거예요. 내 DNA. 근데 문제는 그 사회가 매도시켜버려요. 매장시켜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국민들의 정서 자체가 이걸 경멸을 한답니다. 그래서 탈무드라는 그 책이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국민들의 80에서 90%가 기업가를 꿈꾼대요. 걔네들은 군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법률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고 선생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어떤 의료인이 되기를 원하고 이게 아니라 전부 다 기업을 창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기여하고 세계에 기여한다는 그 미션으로 똘똘똘똘 뭉쳐들어가 있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자, 우리나라 경상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합치는 것밖에 안 되고 인구는 94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근데 940만 명이 전부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도 지금 보면 세계 최초로 USB를 누가 만들었다? 그 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려 16억 달러에 매각을 했대요. 샌드박스라는 회사에. 너무 사소하게 해서 만드는 그 기술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는 뭘 해놨나 이 생각을 들었어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이가 또 상관이 없대요. 우리가 지금 상관없대요. 그들은요 70에도 창업한대요. 80에도 창업한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창업하는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이랍니다. 이거를 서로 경계한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렇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실패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세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녀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실패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세대, 부모 세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내가 감당 안 되니까 탓하고 꾸지람하고 격려가 아니라 성축이 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감당이 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금을 한 100억쯤 있어. 근데 아들이 저질러가 한 1억 좀 까먹었다. 문제 될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야 몸만 건강하면 됐다. 이렇게 하면 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 정도에서 말아서 야 이양지사 한 거 그거 한번 더 해봐라 너. 그래 봐가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발견될까요? 에어백 반영할 수도 있잖아. 이해되시죠? 이런 사고인 거야 쉽게 말하면. 놀라웠어요. 그게 격려하는 거더라는 거죠. 야, 니 스포츠카 타고 까발라까다 박았는데 이해되시죠? 안 다쳤어.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술을 야, 너 한번 더 해봐. 아빠 차 한 대 더 사줄 테니까. 니 어쩌다가 사고 났는데 똑같은 사고는 다시 한번 나는데 야, 거기에 뭔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어떤 기술이 없을까? 이게 격려하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까지 나면 그렇게 개발이 돼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지금 아주 편리하게 쓴다라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그래서 이분이 그 지금 이제 총리까지 하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자기는요, 정치 사업가를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책에, 제가 어제 이 책을 내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는, 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말이 지금 여기 있어요. 교육 사업가, 정치 사업가, 의료 사업가.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사업가, 부동산 개발 사업. 앞에 다 뭐? 벤처가 없다. 스타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궁무진한 탐구력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져 오더라는 거죠. 이거 굉장한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금융 사업가예요, 사업가. 금융 투자 벤처 사업가 아닌가요? 그죠? 이거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뭐 할거 뭐 있어,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안 되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꿉시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내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생각이 드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필기도 하고 노트도 하고 하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6년에 뭐 하여튼 조금 여행을 다니는 중에 조금 몇 달을 있은 적이 있었어요. 국내에. 그때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우리 아들님이 피자집을 하면서 그때 제가 공짜 배달의 솔루션을 제가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요기요라는 거 알죠? 요기요가 공짜 배달 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대로 방송이 될 거지만 유튜브 그냥 올릴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찾아서 나보다 더 젊고 어떤 그게 있다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방에도 엄청난 이제 그 크루즈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2016년에 누구한테 알려줄 때 그걸 가지고 CM 크루즈라는 회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지만 우리나라는 자 이렇잖아요. 지금 고령화 또 저출산 그러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행입니다. 헬스케어가 제가 옛날부터 했습니다. 이 헬스케어가 다음 뭔지 아세요? 힐링이에요, 힐링. 힐링이에요, 힐링. 지금 힐링이 우리 문화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주 4일 근무 핵심이 뭐예요? 이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갔던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래요. 저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었냐면요. 공짜 배달 앱을 만들었습니다. 공짜 배달. 장바드림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요즘 이게 이제 한참 있고 나니까 이제 말들이 만들어지면서 나옵니다. 구독. 요기요가 똑같은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 무제한 배달을 공짜로 할 수 있다. 한 달에 10,000원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어디서 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시대가 분명, 그래서 금융이 끊임없이 진화되어 가고 발전이 되어 가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 제가 크루즈도 마찬가지고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요기요도 지금 구성이 그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배달 앱을 쓰는 사람이 약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4천만 명. 이 사람들이 월 많은 구독을 한다고 칩시다.
월 10,000원을 내가 공짜로. 이해되죠? 매달 공짜야. 물론 안에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거리가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이 있고 할 겁니다. 요일이 있고. 근데 아무튼 일단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럼 얼마예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400. 예? 자, 계산기다 꺼내가지고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같이. 문제는 이 돈, 자, 4천만 명이에요. 곱하기 10,000원. 그러면요, 얼마가 되냐면요. 4천억. 매달 4천억이 들어와요. 이러면 이제 돈이 돼요. 10,000원 하면 아무 돈이 아니죠. 근데요, 4천억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시장 지배력이 굉장하죠. 그러면 곱하기 12달이면 얼마예요, 이게 이제? 1년에? 4.8조예요. 4.8조의 매출 시장이 있다라면 이 공짜에 만들어야 돼 말아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저 사실은 장바들이 월 5만원이었어요. 최고 등급이 VIP 등급이 5만원이에요. 5만원이면은요 내가 장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어디다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놨는지 소주를 만들어놨냐면요 전국이 다 똑같아요. 제가 장을 본 게 한 53년 장을 봤어요. 53년 장을 봤더니 어떤 회사에 보내주느냐 시금치, 배추. 지금 우리 주로 이제 하는 게 제일 많이 사는 게 뭐예요? 지금 5월달에 상추, 오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상추, 오이, 그 다음에 뭐 고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당근, 그 다음에 뭐 양상추, 뭐 등등등, 뭐 부추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가격이 어떨까요? 제가 대구 시내에서 시장 몇 개를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도목시장, 그 다음에 신천시장, 여기에 역전시장, 그 다음에 관문시장, 그 다음에 실성시장, 그 다음 저 북부에 있는 예를 들어 뭐 태전동, 태전시장, 그 다음 뭐 팔달시장, 뭐 등등등. 사람들이 다 부부에 살고 그 인근에 시장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파는 누구나 다 먹어야 안 먹어요? 그죠? 계좌가 공감시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파 먹는 사람 있나요? 자, 파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네? 나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파를 가장 비싼 것과 가장 싼 것 중간의 가격으로 내가 공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해되시죠? 자, 이게 파 한 단에 2,000원이야. 근데요, 제일 싼 거 얼마나 할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렇더라는 거예요. 50%가 차이나, 이게. 내가 배달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이거 반은 없잖아. 그렇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또 있어요. 자, 진상이라는 쌀이 있습니다. 20kg가. 얼마나 가격차이가 날까요? 예. 8천에서 10,000원 차이가 나요. 똑같은 대구 시내에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쌀 20kg가 8,000원에서 10,000원 차이가 나요. 판매 가격이.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의 구매력이 우리 집 앞에 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원 정도 싸. 그런데 내가 안 가잖아. 무거운 거 안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최고가로 10,000원으로 내가 공시를 했다 칩시다. 근데 쌀 배달할까 안 할까? 구독료 냈는데. 이해되시죠? 바로. 그리고 나에게 물건을 공급시키는 그 각각 지역에 모든 아침에 물건이 들어왔다고 쳐. 그럼 자기들 나한테 얼마에 주겠다는 게 쫙! 저산으로 저 바퀴만 하면 되는 거죠.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일이 다 돌아붙어. 어느 시장에 누구는 얼마, 누구는 쫙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죠? 딱
해가지고 이 앱을 다 통합돼야 안 돼요? 되죠? 충분해요. 그렇게 하면 나는 뭘 하느냐? 그 사람들도 이미 뭘 받았어요? 나는 연임이 5만 원 받을 계획이었거든요. 5만 원 곱하기 1,000만 명이 얼마가 내가 가지고 있어요? 5천 원. 자, 내가 5천 원 받으면 내 등신입니까? 내 뭐 전문가입니까? M&A. 그죠? 기업 투자 전략 전문가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요. 이걸 다 쓰기 전에, 그럼 직원들 월급 오토바이 그 배달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다 나와. 근데 내가 이 5천 원 다 누구 돈이에요? 다 내 돈이야. 다 내 돈이야. 대도가 물 팔아먹는 장사죠, 이게. 이거 다 내 돈이에요. 그러면 이 5천억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왜 그냥 놔둬? 자, 이거 10% 수익률 뭐 1년에 얼마 나와요? 500원. 그걸 가지고 직원들, 복리, 후생, 뭐 고객들, 뭐 다양한 이벤트 서비스들 엄청나게 하면은 많은 적에 들어와야 안 들어요 또. 문제는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요? 시장 지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굳힐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지. 삼성전자가 몇백 조씩, 뭐 300조 수입 지금 왜 할까요? 용인 클러스터, 평택 클러스터 왜 할까요? 시장 지배력을 놓치지 않겠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매출이 예를 들어서 20조 할 때 1% 남는 거 하고 1000조 할 때 1% 남는 거 게임이 안 되죠? 이해되세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규모의 경제가 가져다 주는 베네핏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개인들의 자산 관리와 내가 한정적으로 벌 수 있는 자산의 어떤 인컴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증식시키고 내 대신에 돈을 일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부자 방정식이에요. 핵심이 뭐였겠습니까? 시간, 규모. 똑같습니다. 규모를 만들어요. 그리고 규모를 만들지 뭐가 온다했습니까? 기회가 온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죠.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요기요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신문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출혈이 될 거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좋은 예로 좀 어려운 얘기니까 자, 쿠팡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수년째 몇 조가 적자라는데 쿠팡 부도 났어요, 안 났어요? 왜 부도가 났을까요? 회전 자금 때문입니다. 자금이 회전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회전이 되는데 빚은 계속 늘어가요, 안 늘어가요? 늘어가는데 회전이 되면은 문제 있어, 없어요? 문제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회전되는 자금이 그 전년도보다 회전되는 자금 전년도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면 파산해요, 맞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커졌잖아요. 부도 나야 안 나요? 안 나지. 이게 규모의 시장 지배예요. 이건 개인에게 축소할 수도 있고 기업에도 축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총이라는 사람이 총이 60도 안 됐어요. 엄청 젊어요. 예. 근데 나이도 젊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육과장하고 국방장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그죠? 15살에 11세짜리 자기 그 지도 그룹을 만든대요. 다 주잖아요. 예. 진짜 때. 야, 나는 그래서 너무 놀랬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 15살짜리 어때요? 엄마. 그죠? 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한 번 더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결국엔 물론 지금 나라는 있어요. 그러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를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지배.
전 세계의 통화량의 30%, 유동성의 30%를 유일무이하게도 유지해 있다고 합니다. 이 증명하는 게 뭔가요? 꼭 땅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돈이 경쟁력이다. 세금 안 내는 돈이 경쟁력이다. 보이는 돈, 세금 내는 돈 경쟁력 없다. 이것을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점점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해가는 사회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화근컨대 30년을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신문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사기 치고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뭐 지역 따라 뭐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그거. 뉴스가 다 사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가 다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내려가느냐? 이렇게 내려요. 그쪽 있잖아요. 내려오면서 올라갔다 내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반적인 거는요, 무조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30년에. 내려가요. 이거 100%가 아니라 10,000%예요. 무조건 내려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시대도 경제사를 보면요, 무엇을 이기는 시대가 없다? 세금을 이기는 시대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금을 이기는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무려 국가부채가 400조가 지난 5년 동안에 폭증을 해버렸어. 그 전에 있던 빚보다 그 더블이 늘어버렸어. 5년 만에. 그러다 누가 내야 돼요? 네? 그럼 여러분 노출자산 보유하실래요? 비노출자산 보유하실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비노출 자산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비노출 자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제가 반드시 뭐가 간다고 그랬어요? 탈중앙화 자산, 뭐죠? 가상자산. 반드시 간다. 그래서 간다 이 말이에요. 뭐 비트코인 사용자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자산 시장은요, 반드시 가요. 안 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막 옥죄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덜 옥죄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자꾸자꾸 옥죄오니까 어떻게 갔어요? 요즘 뭐로 가요? ETF로 가잖아요. 근데 ETF로 가면 결국 뭐예요? 개인 투자자보다 그룹 투자, 기관 투자가들이 점점 더 득세하고 뭐 가잖아요? 규모의 지배력이 자꾸 확장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10년까지도 아닙니다. 불과 요 파스 전만 해도 삼성전자 예를 들어 처럼 뛰면은요, 주가 지배력이 엄청 컸어요. 지금 아니에요. 전기차 관련 E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그냥 땡겨 올려요. AI 솔루션 관련 ETF 이런 걸로 그냥 땡겨 올려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자꾸자꾸 이런 것들 정부 입장에서는 왜 권장할까요? 집단으로 딱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세금들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꾸 제도를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주가 조작을 얘기해서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제도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 핵심적인 제도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CF. 그냥 간단하게 스탁론이 제도권화 됐더라. 1억을 가지고 개인이 예를 들어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서 그래도 9.5%이잖아요. 하루 만에. 1년도 9.5%, 하루도 9.5%. 요게 스탁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빌려주냐? 텔레비뉴스 다 나왔어요. 5년 전에. 1억 가지고 하면요. 얼마까지 빌려준 줄 아세요? 5억까지 빌려줘요. 그래, 이자 받았어요. 신흥, 쉽게 말하면 고리대금업이에요. 대부업체들이 이 짓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양성화됐습니다. 이게 여기에다 뒤에 전주들 누군지 아세요? 신협, 새마을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먹이사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더 안전한 또 지방은행들, 그 위에는 또 이 글로벌 이 금융 지주사들, 또 그 위에는요
누가인 줄 아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도둑놈이 오두머리는 금융감독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제도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자, 스탁론이 이게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스탁론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선전이 엄청나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나오죠. 다 뭐로 들어가봤자 그게 CFD라는 제도로 패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의뢰를 하는 거예요. 증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1억 플러스 2.5억, 그러면 3.5억을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자는 이자대로 플러스 또 뭐요? 수수료 또 띄죠. 그죠? 요거는 누가 가져가요? 이자하고 수수료는 요거 누가 가져가요? 증권사가 가져가요. 요 투자 수익을 배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누가 가져갔어요? 요걸 라더견이가 가져갔어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된 거예요, 요게 SG발 사태예요. 요걸 가져갔는데, 이 친구가 이걸 가져갔는데, 근데 야는 뭘 했냐? 무엇이 불법이냐라는 거죠. 통정매매. 그러니까 다단계 네트워크라는 얘기예요. 자, 1번 들어오는 놈이 있어. 야는 10,000원에 샀어. 이해되죠? 야,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주식을 사는 거예요. 5년 동안, 10년 동안 샀대. 2014년부터 샀대. 계속 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내려가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뭐 성광이다 뭐다 해가지고 주가가 어려졌어요. 삼천리가 막 1년씩 몇 년씩 올라가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돈을 계속 사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친구는 들어오는 돈으로 그러면 내가 요걸 살 거니까 네가 팔아라. 뭐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통정매매라는. 서로 짜고 쳤다 이 말입니다. 보소. 통정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 통정매매를 해가지고 먼저 들어오면 수익 났어 안 났어요 그러면? 났죠. 그 수익 난 것에 대해서 30% 수수료를 받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요게 핵심인데 요거는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 요 라더견이가 요 증권사로부터 요 이자 플러스 수수료 요 먹은 것에 대해서 커미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 100% 받았는데 요거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지금 뉴스에. 그러니까 이 제도는 앞으로도 안 없어진다. 절대로 안 없어진다. 이게 시스템적 오류예요.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구조가 요 얘기를 안 해요. 요 얘기를. 근데 일반인들은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반인들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 다음 증권사의 증권매는요? 더 몰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걔네들 그냥 월급 주고요. 30일 지나고 땡 하면 월급 딱 들어오고요. 아, 이렇게 뭐 시킨 대로 있잖아. 영업 좀, 외형 좀 키우고 이게 다예요. 능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근데 위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요. 큰 돈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거 몇 개 거느리면요. 증권사 룰루랄라야. 1년 매출 끝내준다. 수수료 막, 레버리지 수수료 좋고요.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한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떤 어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자녀를 패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역사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의 학대, 그다음에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히틀러의 학대, 그다음에 유리방 2000년의 그 나라 없는 서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부각해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경쟁력이 체득화됐다. 근데 그들이 전 세계를 유리방랑을 하면서 해봤더니 변호사도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고 국방 전문가도 아니었다. 뭐였더라? 돈이었더라. 돈.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기업가. 그래서 창업가, 기업가. 그 도전을 꿈꾸는 온 국민들이 다 돼요. 아부터 어른까지 돼요.
그래서 창업하는 그 어떤 스타트업 기업의 그 CEO들의 연령이 구분이 돼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 그 자체가 무기잖아. 내 옛날에 그 강의했던 것처럼, 그죠? 좀 부럽더라, 진짜. 나는 하나의 총리가 저렇게 젊고, 첫째, 그런 어떤 푸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야,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붙으면, 이거는 뭐, 한바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야,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렇게 한국 국방기술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투기나 잠수함 엔진 기술이죠. 영국이나 미국이 20년 이상 뒤쳐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실제로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여기 뭐 쳐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뭐 20년 이상 쳐진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들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자, 쳐주는 것과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신기술이 늘 있는 거예요, 옆에. 꼭 그거 쳐주는 걸 우리가 뒤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이스라엘이 가진 거예요. 탐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항에 대한 뭐 얘기. 소규모 중소공항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 청중항 뭐 적자로 난리였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UAM이라고 그러죠. 도심 항공, 드론 택시, 네? 도심 항공. UAM이라는 이 비즈니스도 무조건 도심항공 모빌리티라 해가지고 이 시장에 현대도 이미 뛰어들었고요. 뭐 다른 나라들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같은 부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거죠. 구글을 이긴 AI 번역기의 역습, 동의 없이 내 개인 정보로 학습을 한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인공지능 IQ 200을 뛰어넘어서 이해가 되죠.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측까지 하는 거야. 이제 야의 행동 습관이 계속 뭐가 돼요? 메모리가 되잖아. 빅데이터로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ETF, 월배당 ETF, 이게 이제 채권형인데요. 다달이 따박따박. 이게 이제 은행 금리보다 더 좋더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몇 개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것도 대표적으로 요 사기치는 뉴스예요. 요게 있기는 있는데 요런 ETF가 있어요. 근데 요거 몇 개 안 돼요. 거의 ETF도 흑자 보는 것보다 적자 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게 개 1년에 30만 마리가 생산이 됩니다. 개가? 네. 이 반려견 말티즈 88-3 이야기 해가지고 재고 10만 마리 이 공장 상품은 바로 반려견 말티즈라는 거죠. 근데 이 반려견이 애완견이 이게 더 문제예요. 정작 나이 드신 분들이 개를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길러요 개를? 애들이. 그리고 그 애들의 정서가 누구한테 뺏겨요? 개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애의 필요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금지가 돼야만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려 대한민국 개 공장에서 매년 36만 마리가 생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뭐 개껌부터 시작해 개 유치원부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돈에 환장한 세대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공장제로 생산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봐두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집에서 흔히 먹는 달걀은 또 어떤가요? 그죠? 요만한 닭장이잖아. 그죠? 거기서 끊임없이 꼬리꼬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놔야 돼. 그거 우리 쭉 가다가 우리 집 가서 집에 와서 먹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이게 이런 어떤 부분들도 반려견이 무려 이렇게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문제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인 낭비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 지나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내일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신천동면에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해보면은요, 10명이 지나가면은요, 개를 몇 명이나 데려갈까요? 한 6명. 제가 세를 봤어요. 아주 없는 날은요, 10명 지나가면 한 4명. 개 산책시키려고 나오는 데는 안 되지. 그래,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그나마 여기 오시는 분들의 약 한 80%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문제는 젊은 애들도 개를 끌고 나오게 않고. 그리고 동대구역 가잖아요. 내 서울 출장 갈 때 화요일 갔다 수요일 내려오잖아요. 오르락 내려간 적이요. 가방에 있잖아요. 뭐가 툭 나와요. 개야. 앞으로 안고 뒤로 안고요. 그러니까 놓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반려견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국 가보세요. 어린애들이 개를 이렇게 이뻐는 하지만 걔네들이 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아주 똑똑한 나라입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일종의 저는 이거 꼴값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마약 범죄에 기축통화된 비트코인, 무법지대 코인 리포트.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탈중앙.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아랫게 이제 뭐 뉴스에 잠깐 제가 보니까 그 10년 세월을 2조 8천억이요. 32살 난 애가 필리핀에다가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해놔놓고 국내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2조 8천억. 수익이 뭐 수천억이었대요. 근데 걔를 이제 본인 어떻게 세탁해서 이제 현금화 시켜주고 불법으로 이제 돈 세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일부분만 그 사진을 지금 보여주니까 그 차를 잡았어. 바로 현물로. 근데 그 차 안에 얼마 있게요? 5만원짜리가 50원 현금.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그때 왜 뭐 V글로벌인가 뭐 가는 그 회사 애가 뭐 20 몇 년 받았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뭐 사고 쳤는데 뭐 20 몇 년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행권 최고가 들어가 봤자 20 몇 년. 그러면 야 32살이야. 32 플러스 야 30년 산다 치자. 그럼 60불에 나와.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놓고 있다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요, 걔한테는 교도소가 아니고 호텔이에요. 교도소가 아니고 호텔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마부터 시작해서 각종 마약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적나라한 부분을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뭐 했던가요? 다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증거예요. 상장 코인 했습니까? 비상장 코인 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비상장 코인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버려도 돼. 그죠? 10번 해가지고 한 번만 하면 어떻게 돼요? 100번 낚으면 갈고 없잖아. 똑같이 100만 투자해. 이해되세요? 제 무슨 얘기인지. 누가 그걸 그 짓을 했다고요? 국회의원. 근데 여러분들 뭐하고 있냐 이거지. 이미 다 해쳐본 거 그거 들어가지고 쟤 날랭거리고 밀품 먹어보려고 짓다 그래 하다가 말을 못하게
눈티 바뀌지. 아니다. 그래서 주식도 비상장 주식. 코인도 비상장 코인. 이게 답입니다. 결국 이게 내가 비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코인을 내가 무슨 전문성이 없잖아요. 결국은 뭐가 연결을 시켜줄까 이게? 만남. 그렇지 않나요? 다른 말하면 뭐예요? 기회잖아요. 그래서는 신분이 있었잖아요. 이 신분 때문에 이 사람은 만남이 있었고 뭘 얻었다?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이해 충돌 아닌가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게 이해 충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상자산, 이 코인이라는 것이 이해 충돌과 관련되는 법령안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8법 얘기하는 거 기억나나요? 8법. 또 얘기합니다. 나만이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비법. 아니요, 웃을 게 아니에요. 꼭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알면은요,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법 모르면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법을 모르면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법 모르면 부자 된다? 다른 방법 없어, 사기쳐야 돼. 이게 내가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번에 이 SG발 주가조작 사태에 라드겐이라는 투자 자문사의 그 라드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똑같은 방법인데 나는 통정명에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자기 나름대로 비법이었기 때문에 몇 년 할 수 있었다? 10년 가까이 할 수 있어, 2014년. 이해되세요, 이거? 그런 걸 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 그런데 돈이 자꾸 모이고 자꾸 수익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 뭐예요? 세상에 노출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만큼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수수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뭐 계열사도 수십 개를 만들고 뭐 땅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하고 뭐 난리 부서지겠죠, 그죠? 그게 실수예요. 무식해가지고. 안 그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뭐였을까요? 네? 뭐라고요? 다 산다. 역시 교육받은 효과가 난다. 맞아요. 그 헛짓을 하지 말고 그걸 전부 비트코인으로 살았어요. 노 프라블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돈 버시거든 보이지 않는 돈. 무슨 말인지 되시죠? 보이지 않는 돈, 세금 없는 돈을 집중적으로 만드시면 여러분들의 노후는요, 그 하나를 팔아서 여러분들의 1년치 공치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치 크루즈 여행을 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시대, 지금요, 이게 부가가치의 어떤 폭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니, 권도회락 하는 애가 왜 60조? 말이 돼, 이거? 페페코인 켰나? 응. 지금 비싸게 상승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몇 배 간 줄 아세요? 5만 배. 500만 배. 500만 배. 처음에 샀던 사람들이 500만 배. 예, 500만 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페페코인을 비상장 코인일 때 샀던 사람. 몇 년 걸렸어요? 이게 바이낸스 상장해가지고요. 몇 개월? 어마어마하게. 몇 개월 만에? 500만 배. 그런 거를 비법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돈 버는 법을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돈은요, 세 가지예요. 버는 법도 중요해요. 버는 법, 그 다음 지키는 법, 쓰는 법이죠. 그 다음에 물려주는 법. 이 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얘기들을 제가 다 간간히 합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물려줄 것인가? 그러면
미래 법에 대한 내가 예측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활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을 여러 개 믹싱해서 이것을 예측하고 미래에 어떤 법들이 제정되고 했을 때도 그 돈이 안전한 걸 내가 지금 검증해 봐요. 그래서 법까지도 모르면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아니면 내가 그 법에 영향을 끼치면 돼. 그럼 로비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불법. 불법은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도 또 있어요. 자, 이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적법. 그 법에 딱딱 맞춰가지고만 행하는 거예요. 자, 우회전하면 니 걸린다. 근데 깜깜한 밤에,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우회전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 카메라도 없어.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죠? 안 걸리면 돼. 그럼 뭐다? 안 걸리면 적법. 오케이. 걸리면 불법. 오케이. 이거를 활용했다. 활법. 오케이? 이 얘기입니다. 보다 또 있습니다. 법이 없다. 이거 찾으면 대박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김남국 사태가 바로 이겁니다. 법이 없어. 이해 충돌에 적용시킬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요 절대로 변호사 새끼들 대통령 시키면 안 됩니다. 이 법꾸라지들, 조국이, 문재인이, 또 그 뭐지 노무현이, 그들은요 바로 이 팔법을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법치국가입니다. 제가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이렇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탈법. 이건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법을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하잖아요. 법을 넣기 빤히 알아. 근데 내 목적을 위해서. 그죠? 의도성을 가지고 법을 넣는 거예요. 틀려요. 불법하고 이거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적법한 것과 불법을 곁다리 곁다리 하는 거야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것들 많이 생겨요. 이게 특히는 세무조사 관련돼 가지고 코에 걸는 코걸이, 귀에 걸는 귀. 나의 주장과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요 탈법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법이에요. 이건요 이건요 100% 내가 100%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탈법행위, 불법행위. 그리고 적법과 합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합법적인. 적법은요 내 개인에 속한 거예요. 근데 합법은 뭔지 아세요? 누가 다 봐도 맞는 거예요. 안 보는데 내가 오줌 쌌어. 어디서? 예를 들어서 노상방뇨 했다 칩시다. 안 보는 데서. 그럼 뭐예요? 적법 아닌가요? 합법 아닌가요? 아무도 없어. 새벽 1시에 뭐 길에 뭐 아무도 없어. 근데 있잖아요. 이 붉은 대낮에 길에서 내가 소변을 봤어. 안 봤어. 그게 뭐예요? 합법이잖아요. 이런 얘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법이 이게 다 틀려 이게. 이게 다 틀려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아주 좋은 예잖아요. 지금 이게 가상자산과 관련돼가 있는. 자 이렇잖아요. 일단은 국회의원이 내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재산 등록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뭘 활용했어요? 무법을 활용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적법 뭐 불법 할 거 없잖아.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요 요게 없다라는 것을 뭘 했나요? 활법 활용했잖아요. 맞죠? 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했으니까요. 또 그 다음에 특수한 어떤 몇몇 개의 비상장 코인을 살 수 있던 그건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법 아닙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제? 법이 몇 개 거치니까 대박이 터지죠.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합법은 자동으로 오는 거 아닌가 이거? 농구를 따질 게 없어. 그럼 무조건 합법이잖아요.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잖아. 불법 탑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불법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렸던 거예요. 적법이었고, 활법이었고, 비법이었고, 합법이었다. 그리고 무법이었다. 이게 김남국의 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오랜 세월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하 이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그 결과로 그러니까 정말 이 검사가 머리가 아프겠구나. 그 이런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또 조국이라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재판은 뭘로 하도록 돼 있어요? 증거재판주의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미 상대의 수를 알고 있는 거야. 대장동 일당들은요, 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좀 쳐봐봐. 이해되시죠? 앞에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냥 증거면 안 돼요. 명백한 증거를.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무슨 증거가 있는가요? 진술이라는 증거. 진술과 뭐가 있죠? 정황. 이해됩니까? 근데 법은요, 항상 진술, 정황, 증거 누구 편이에요? 증거. 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걸 가지고 시대를 농락하고 있고, 법을 농락하고 있고, 정치를 농락하고 있고,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가농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보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 이거도 한번 보세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랬죠. 투자금 회수의 달인 메리시즌. 이화전기 거래 정지 전에 전량률 10일날 거래 정지인데 4일까지 다 매도 있거든. 여러분들만 개털되는 거야 항상. 아니요, 이거 저 메리츠증권만 그럴까요? 아니면 삼성증권이나 뭐 미래에셋 다 똑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하면 이화전기 회장님이 구속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검찰이었어요. 그럼 맥주문에서 항상 검찰로 라인이 있을까 없을까? 이해되시죠? 도저히 안 됩니다. 구속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단 말이죠. 투자해놓은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투자해놓은 거 보세요. 이게 기술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담보 3천억 빌려주고요. 1조 5천억 부동산 담보 잡아놨어. 지발 네 구속돼 들어가라 기다리는 거 아니야. 맞죠? 현금은 빼내먹고 돈 주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부동산은 돈 주고 사는 건 부시다. 그냥 죽는 것이다. 절대로 집 사지 마세요. 나오는 인생은. 아니요. 반드시 그런 기회가 와요. 나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확신해가지고 제가 97년 IMF 때 지금 3천억 합니다. 그 건물이. 그게 뭐냐면 광장토화예요. 거기 지금 롯데시네마가 와 있거든요. 그거 저한테 얼마에 왔는 줄 아세요? 97년 IMF 때 1억 5천만 원. 내군에서. 그때 당시에 신천동역에 도구시아 카페에 대부분 시점장 오셔가지고 우리 그 집안 아재하고 같이 왔더라고. 천사장 가슴 딸이 장사 쏘지 안 되잖아. 돈 좀 되나? 현금 얼마 내? 모아봐라. 가자. 대군에 대출을 해줬더라고. 그리고 그
내가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근데 네 군데가 새가 들어갔어. 당구장하고 몇 군데 들어갔어요. 그 광장고 전체, 그 볼링장하고 전부 다 수영장 뭐 이게 전부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있으면요. 등기비 대군에 더 추가 대출해 준대요. 그럼 네 보고 살아요. 제가 그때 반드시 이런 기회가 또 온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평균으로 치면 이제 내가 메트라이프나 보험회사에서 커미션을 가지고 최고 많이 들어가도 2,900만 원 넘게 월 적금을 평균이 2,470만 원씩 9년 1개월을 딱 하는데 예상이 맞았어요. 금융위기가 딱 대박 사건. 그래서 제가 안을 땅 한복판에 땅을 제가 227평 공시지가가 804만 원인가 840만 원 제가 300만 원을 샀으면 주었어요. 산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건너요. 지금 그거는요 평당 2천만 원 넘어. 근데 제가 왜 그거를 다 버려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금이었어요. 8,900만 원 제사세가 나온 거예요. 제사가 얼마나 많아서 제사세가 8,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8,900만 원. 재산세 만입니다. 의료보험료 국민 이거 빼고요. 곱하기 10년이면 얼마예요? 이거면 10억 아닌가요? 근데 이거요. 생각해보세요. 건물가에 슬쩍 올라간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유동성이에요. 즉시 현금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했는 얘기가 동일하게 현금인데 내가 외형 카드락하는 부동산 자산 가치는 현금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속도가 엄청 빠른 자산이고요. 부동산 자산이 예를 들어 10배가 올라 보이. 그거 오르나요? 재산세 따라 안 오르나요? 국민연금 따라 안 오르나요? 그 다음 관리하는 스트레스와 그 관리 비용, 코스트, 직원 인건비. 이거 아니다. 그리고 전 또 결과론적으로 악랄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인대원을 합니다. 오피스텔 60km 죽는 줄 알았습니다. 60기사는 저 뒤에 저 장본이 있지만 지옥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너 아빠가 그 다니셔가면 그 건물 짓네. 건물 기업자도 얘기하지 마라. 다시는 원룸 오피스텔 그런 거 절대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딱 3층 미만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는 거. 이 3층에 자기 살고 1, 2층에 세 놓고 그 정도까지. 하나만, 두 개도 안 됩니다. 뭐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외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장에 3주체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과 기관과 외인. 이 3주체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손발 묶고 눈 감고 귀 막고 이해되시죠? 그 야들은요 양손 다 자유로워, 양다리도 자유로워, 눈도 막 여기다가 막 돋보기 막기가 막 멀리 망개까지 막 봐. 그 다음에 청년 아시죠? 여기 막 옵션까지 붙여가지고 더 잘 들어. 이해되시죠? 그게 기간이고요. 야들은 뭐예요? 그리고 야들은 그렇게 묶어놨는데 야들은 거기에다가 칼이 아니고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야들은 뭐 가지고 있다겠습니까?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30년 투자시장에서 겪어본 이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 전 금융기관의 지분의 60% 이상이 평균 전부 다 외국인 지분입니다. 한 회사가 아닙니다. 외인들이 우리나라 전 금융기관들을 다 섬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도를 어떻게 바꿨느냐? 정부에 이런 것들 이제 스토리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외인들이 그 보유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한계를 정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가기관 산업 같은 경우 외국인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50% 맥시멈 거기에 60%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기업들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각 정권들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위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얍삽하잖아요. 내리친구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죠? 개미들은 전혀 손도 못 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런 하한가에 걸렸어. 요번에 삼천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한가 걸리면 팔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뭐 기준에 첫 순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 금액의 크기가 1순위. 두 번째, 시간. 순서.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까지 올 것도 없어. 앞에서 내가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제일 먼저 1번으로 딱 냈어. 근데 난 1,000만 원이야. 그런데 기관에서 10억을 매도 쳐놨어. 누가 먼저 팔린다? 10억이 먼저 팔린다. 그러니까 나는 3일 동안 하한가 계속 맞아 팔 수 있다 없다? 못 팔아. 그럴 것 같으면 장렬히 전사하는 오히려 반드시 올 그럴 기업 그런 데다가 투자하죠. 그리고 요번에 이스라엘 거기 이 갈라디너 쪽에서 참 그런 기업들에 대한 면모들을 이렇게 하는데 최첨 단위 국방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죠 사실은. 그리고 또 참 재미난 것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출연 안 해놨죠? 네, 그때 출연. 자, 저 안에 제가 이제 조금 인정하는 비상장 딜링 업체가 있어요. 몇몇 개 이제 그 파트너스도 운영하는 이제 비상장 딜링 업체가 있습니다. 야, 대구에 있는 내가 경대 버튼한 후배 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FIU 사기로 왜 포렉스 지금 상태까지 돼가지고 인동 첨단 소재 그 회사를 딜링했는 회사에 대구에 있는 비상장 판매 회사예요. 그런데 비상장 딜링 판매 회사의 이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회사를 회장님 정말 끝내주는 회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거를 받았을 때 그때 얼마였죠? 859만 원 주당. 기억납니까? 네. 주당 859만 원인데요. 저한테 얼마에 16일부터 투자자 모임을 합니다. 이거 얘네들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예요? 한 주당 1,180만 원. 30분. 인업을 불과 2달 만에 인업을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얘네들은 실력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상장 딜링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사기꾼들 말고요. 10개 정도를 비상장 주식을 이제 조직을 통해서 판매를 해요. 그 중에서 4개 정도 상장하는 기업 같으면은 이거 오케이예요.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이런 비상장 주식을 딜링하는 회사 정도 되면요 괜찮아요. 문제는 10개를 샀어요. 한 방에 몰인하지 말고 3명을 10개를 사. 그러면 4개만 상장되면은요 그 10개 전체 투자하는 것의 10배가 남아요. 아시겠어요? 이런 기업을 찾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인정하는 거기에 이제 이사가 저한테 자문을 구해요. 그래서 대표님 이 회사 어떻습니까? 이 회사 어떻습니까? 이 회사 어떻습니까? 그 이제 요번에 이걸 자랑 삼아서 딱 날아온 네. 바로 그죠. 불과 2달, 석 달 차이인데 30% 차이가 난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냈겠어? 이 회사는 10,000% 상장한다. 무조건. 그리고 이 회사는 1,180만 원이라도 팔아라. 절대 욕 안 하던데 이거. 주당 1,180만 원이라도 무조건 절대 욕 안 하던데.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들어갔을 때 1,000배가 나면은요 여기는 30% 벌써 올라버렸죠. 그죠? 여기 나면 300배가 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자, 10배 같은 거 이거 3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차이 많이 납니다. 내가 얼마에 들어갔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상장에 투자할 때 핵심은 뭐? 내가 투자할 당시에 가격이 아니라 그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
자, 1180만 원에 얘네들이 150만 주, 요게 액면가 100원짜리예요. 그 100원짜리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 만원짜리 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100원짜리 환산을 했어요. 그럼 100원짜리 11만 8천 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여기도 공중에도 붙이면 100원짜리 아니야. 그럼 1180만 원이에요. 이건 만원짜리.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15,060주였거든요. 요 때가 100배가 늘었거든요. 이게 100배가. 그럼 이게 1506000 이래 되잖아요. 150만 정도 된다. 그럼 이게 얼마가 돼? 액면가가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원이면 11만 8천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끝냈겠어요. 이것도 괜찮다. 해봤자 150만 원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그냥 1000만 원 잡고요. 4-5배 나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호버링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죠? 기억나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항공우주산업에 그 다음에 또 이 기업의 핵심이 뭐였어요? 액화 추진체를 개발하는 데. 그러니까 나사와 미 국방부와 이 신동률이라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는 없습니다. 북한단이 보면 들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게임도 안 됩니다. 그 회사.